안녕하세요, 유니콘들. 패션 자신감 디자이너 인수입니다. 오늘도 수요일이라서 라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약간 평소보다 텐션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피부과 시술을 받고 왔거든요. 이마 필러를 제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마 필러를 넣어가지고 약간 좀 이마가 묵직해요. 그리고 눈도 좀 내려가고 이래서 약간 텐션이 전과 같지 않더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약간 패션 고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거나 뭔가 조금 더 추천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살짝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좀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도 혹시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이 핸드폰으로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좀 고민이 되는 점. 첫 번째, 지금 5가지 얘기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좀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30, 40 되니까 좀 갑자기 안 어울리기 시작한 아이템들이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야 되나? 이런 것들 좀 고민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첫 번째는 원단인 것 같아요. 너무 처지거나 아니면 너무 얇거나 이런 것들. 제가 예시로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막 너무 얇고 이런 애들 있죠. 진짜 너무 얇고 얘도 약간 울이 혼방돼 있어서 겨울에 입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20대였으면 이걸 입었을 것 같아. 입으면은 여기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30대니까 너무 딱 좁고 좀 민망할 수도 있으려나 싶어서 스페셜 데이가 아닌 이상은 좀 입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 얇고 힘없는 원단들이 좀 3040 되면 갑자기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과하게 유행타는 스타일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저도 하나 있는데 츠 맨투맨이거든요? 아시죠? 약간 예전에 빅뱅이 엄청 뭐 많이 입고 나왔어가지고 예전에 빅뱅 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요즘에 뭐 타잔? 저 사실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타잔 뭐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뭐 크로마트가, 그쵸?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제 나이에 크로마트 입어도 괜찮을지 살짝 의문이기도 하고, 뭔가 입고 싶으면 입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3040이 갑자기 안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 옛날 유행템들? 물론 저도 입긴 입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런 크로마츠가 딱 브랜드를 딱 정해서 크로마츠 이거 아니더라도 너무 과한 리본이나 프릴, 로고 막 이런 것들 예전에는 트렌디하고 귀엽고 이런데 요즘은 좀 너무 열심히 꾸몄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꾸꾸꾸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 더비가 너무 강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들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꾸꾸꾸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빼는 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요즘 살짝 노력 중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리해야 되는 게 맞죠. 정리하고 나눔하고, 약간 브랜드 입고 많이 안 입었던 거는 뭐 당근으로 나눔을 해도 되고 아니면 동생들 줘도 되고, 그쵸? 저는 약간 지금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신혼이거든요. 뭐 나중에 뭔가 아이가 생기면 물려줘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약간 모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언젠가 저도 모피가 어울리지 않는 나이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공사공 되니까 갑자기 안 어울리는 옷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과감하게 뭐 정리해야죠. 두 번째, 약간 생각해보면 좀 고민될 만한 거, 살쪘을 때, 옷 고를 때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포인트가 뭘까? 이건데, 지금 저한테 되게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엄청 살쪘어요. 그래서 진짜 막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체지방률이 3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식단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으로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하체가 되게 통통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보이려나? 제가 보시면은 하체가 되게 튼튼해. 그쵸? 하체가 상체보다 엄청 튼튼한 편이라서 그 보완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체 보완을. 그래서 제가 한번 팁을 드리자면은 하체 보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딱 보고 입으시면 안 돼요. 그 바지를.
너무 타이트한 것보다 살짝 와이드가 너무 당연히 어울리고 상체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저 같은 경우엔 하체가 통통하면 상체가 날씬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체를 좀 부각시켜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좀 가디건 슬림해 보이는 거 있고 아래 와이드를 입는다든지 상체의 날씬함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스타일링들이 하체 통통이들한테는 진짜 필수적이고 제가 최근에야 데님을 많이 입지만 원래는 데님을 안 입었어. 왜냐면 데님이나 바지 같은 이런 뭐랄까? 그 핏이 딱 정해져 딱 붙잖아요. 어찌됐건 허벅지랑 종아리까지는 그런 애들은 좀 기피했어요. 다리 라인이 드러나니까 하체가 통통할 때 그럴 땐 진짜 스커트를 입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무조건 고집하지 말자. 보통은 바지가 더 편하니까 바지를 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 너는 치마만 입잖아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 그게 제가 스커트를 좋아해서도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체가 통통하기 때문에 스커트를 입는 것도 있었거든요. 원피스도 그렇고. 근데 저도 하도 원피스를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 회사에서 제 원피스를 가지고 와서 품평회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원피스만 입고 다니고 다리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걸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살쪘을 때 옷 고를 때 제일 먼저 바꿔야 하는 포인트는 복종 하나만을 고집하지 말자. 꼭 바지 이렇게 막 편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체 통통이들은 스커트를 입어주자. 아니면 원피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안녕체에 살이 많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몸에 붙는 핏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몸에 붙는 것보다 살짝 떨어져야지 너무 몸에 붙으면 그 몸 라인을 딱 진지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단점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언젠가 한 번은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오히려 진짜 슬림해야지 어울리지 상체가 너무 통통하거나 이러면은 좀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대신에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딱 힘있게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터틀넥을 입는 게 훨씬 더 보완이 된다라는 거죠. 단점 우리가 굳이 드러내지 말자. 그리고 크롭 기장보다는 살짝 골반 덮어주는 게 좀 무난하고 살이 쪘을 땐 그리고 얇은 소재보다는 탄탄한 소재. 왜냐면 얇으면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조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실루엣이 드러나니까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살쪘을 땐 이렇게 포인트 조금 바꿔가지고 개타시는 거 옷을 구매하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세 번째 고민이 뭘까 싶으면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약간 프렌치 스타일 다 되게 선호하잖아요. 근데 프렌치 스타일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어렵냐면 둘 중에 하나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은 진짜 베이직해. 근데 너무 베이직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액세서리가 없어. 이런 케이스 하나랑 또 하나는 난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해. 옷도 화려해. 액세서리도 화려해서 너무 과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베이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액세서리도 조금 잘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투데이 액세서리를 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베이직한 사람들은 너무 베이직 그 스타일이고 꾹꾹꾹는 너무 꾹꾹꾸니까 저도 되게 꾹꾹꾸거든요. 요즘 많이 덜어내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목걸이, 귀걸이 다 했잖아요. 근데 상의가 실패해서 그냥 둘 다 한 건데 사실은 뭐 꾸안꾸 스타일링으로 굳이 가자면은 목걸이를 빼주거나 귀걸이를 빼주면 더 꾸안꾸 스타일이었겠죠, 지금. 하지만 저는 꾸꾸를 살짝 지양을 하면서 꾸안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둘 다 했어요. 그래서 꾸민 듯 안 꾸민 듯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나는 꾸안꾸로 은근하게 스타일리시한 나의 센스를 돋보이고 싶다 하면 베이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룩에 하나씩 액세서리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귀걸이라든지 귀걸이도 조금 화려한 걸 하나쯤 가진다든지 저도 이거 되게 조금 좀 화려한 애거든요? 이거거든요? 짜잔! 예쁘죠? 귀걸이. 그냥 진주가 아니고 은볼에 진주가 지금 박혀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화려한 특색 있는 귀걸이 같은 거를 하나쯤 구비를 한다든지 베이직한 룩에 이런 거 하나만 더 해줘도 얘도 귀걸이 예쁘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저 이 귀걸이 하고 나가잖아요. 다 예쁘다고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귀걸이 자랑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템들 하나쯤 갖고 있으면은 꾸안꾸에 100%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베이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의 답변. 그리고 꾸꾸꾸를 좋아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 이제 우리는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약간 편하게 입자. 그런 느낌의
꾸꾸꾸를 3개를 하고 싶었으면 이제 꾸꾸로만 가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꾸로 가는 거, 이렇게 아이템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꾸꾸꾸이신 분들은 되게 액세서리를 좋아하실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액세서리 이제 하나만 하자. 약간 이렇게. 둘 중에 귀걸이, 목걸이 중에 하나만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열심히 조금 옷 입는 것도 스타일링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조금 꾸안꾸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식은 딱 하나. 베이직한 스타일링에 포인트 하나만 주자. 그럼 이제 꾸안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심플한 룩에 가방 하나라든지, 아니면 캐주얼한 룩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귀걸이 이런 거 포인트 되는 거 하나라든지, 아니면 무난한 3개 진짜 립 컬러만 매주로 진하게 바른다든지, 내 퍼스널 컬러 핑크다 그럼 핑크만 진하게 바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출근 룩이겠죠, 당연히. 왜냐면 우리가 옷을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곳이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출근 룩은 항상 모두가 고민을 하시는데, 아, 너무 지겹다, 나 출근 룩.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인데, 저는 출근 룩, 아마도 저희 남편도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패션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옷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출근용 옷이 막 딱 엄청나게 정해져 있진 않았었는데, 저희 남편을 보니까 출근할 때 입는 옷들이 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구성을 바꿔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하나 가져오자면은, 이 자켓을 이제 하나 입기로 했다. 이거 나 한 3일은 입을 거야. 이렇게 치면, 이건 일단 아우터 하나 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너를, 이렇게 니트? 입을 수 있겠죠. 이런 거. 이 니트 입을 거야. 그럼 코디 1번 됐잖아요. 밑에 바지 데님 입으면 되고, 그럼 이렇게 입으면 되고, 그다음에 2번은 그냥 이거 위에 그냥 저 자켓만 입어도 될 거고, 3번은 약간 셔츠 있죠? 셔츠만 입어도 되지만 이게 좀 추우니까 이런 가디건 같은 거를 그냥 걸치는 스타일로, 제가 오늘 저희 릴스 올렸는데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네요. 보면 이거 제가 이거 엮어가지고 묶는 거 스타일링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 셔츠도 제가 오늘 망을 안 가져와가지고 죄송해요. 조금 이렇게 앞에서 엉성하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다음 주에는 망으로 한번 아이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출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2번 해서 여기 앞으로 빼는 거, 이거 스타일링. 이렇게 하고 여기 앞쪽을 한번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주면은 완성이죠. 너무 귀엽죠? 이건 항상 길이 맞춰주는 거는 센스로 하고, 이런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출근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셔츠 하나에 가디건 하나, 그리고 이제 니트 하나,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사실 뭐 베이직한 아이템이라고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돌려막기 해주는 거죠. 약간 레이어링을 해서, 사실 정답은 레이어드긴 해요. 요거를 이렇게 가디건을 이렇게 걸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셔츠 위에 가디건을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지금 저처럼 가디건을 입었을 때 위에 여기 셔츠 하나만 나오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룩이 되는 거니까 출근 룩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기본템들만 레이어드를 해서 다양한 월화수목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출근룩이 너무 지겨울 때, 요럴 때는 레이어드를 활용하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좀 고민될 만한 것들. 나이 들어 보인다. 말을 듣는 이유가 뭘까? 이건데, 제가 사실 오늘 피부과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노화가 시작된 것 같은, 시작이야 옛날에 됐겠지. 왜냐면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그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피부 관리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오미콘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원래 항상 피부과를 다녔었는데, 결혼 전에 한번 피부가 뒤집어졌었어요. 피부과 관리를 받다가 그 접촉성 피부염이 있어서 볼리머 해보신 분, 오미콘 중에 제가 볼리머를 받았거든요. 이거 탄력? 근데 제가 그때 결혼 전에 웨딩 촬영 드레스 가봉 전날인가? 이랬어. 전날? 아무튼 뭐 며칠 전이었는데 그때 볼리머를 피부과에서 받았거든요.
완전 뒤집어진 거. 완전 붓고 난리가 눈이 안 보였어. 막. 그 사진 아직도 있다니까, 저?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피부과에 가서 그 환부를 받았어요. 근데 환부를 받을 때도 그 피부과에서 막 각서 같은 거 쓰게 하더라고. 이 내용과 본원에 대해서 뭐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뭐 SNS 계정이나 유튜브 이런 데 올리지 않는다. 이런 거 소약서를 쓰게 하면 환부를 해주거든요. 근데 환불도 막 100% 해주지도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 갈 거 아니니까 어쨌든 환불을 받고 그 이후에 제가 피부과를 딱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피부의원에서 의사거든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냥 그 친구가 뭐 대학병원에서도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 좀 실력이 있다 전 당연히 믿고 해서 그 친구가 피부과 의원에서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 친구한테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가 일하는데 가가지고 받고 왔는데 친구가 노화가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원래 제가 이마에 잔주름이 없었는데 잔주름이 생겼다고 하면서 스킨 보톡스랑 그냥 보톡스랑 섞어가지고 놔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피부 얘기로 빠지게 됐는데 이 마지막 고민될 만한 것들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듣는 제일 흔한 이유를 얘기하다 갑자기 피부 얘기까지 넘어왔어요. 물론 우리가 피부 관리, 뭐 손 놓는 거 관리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스타일링도 되게 중요하죠. 옷도 우리의 그 스타일링 중에 하나니까. 근데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는 좀 어두운 컬러 많이 입으면은 좀 칙칙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색소 침착도 생기고 이제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옷까지 어두우면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그래서 해결은 진짜 간단하죠. 밝은 옷을 입어줘야 돼요. 아이보리처럼 조금 무채색 중에서 밝기를 높여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명도랑 채도를 아시나요? 명도는 진짜 밝고 어둡기인 거고 채도는 진짜 컬러의 강도인 거고 아이보리 컬러처럼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조명 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얼굴 근처에 스카프 같은 걸로 스타일링 해주는 거 아니면 귀걸이 같은 거를 좀 반짝이는 걸 해준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립 컬러도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눈 화장 이런 거 진하게 하는 것보다 깔끔하게 피부 표현하고 립만 포인트 주는 것도 되게 전략적인 방법이라는 거 모두들 아시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얼굴을 밝히는 방법 쓰자 요거고요. 뭐 이너, 뭐 밝은 이너, 스카프, 뭐 귀걸이, 립 컬러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뭐 패션 고민 될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오늘 얘기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뭐 옷을 못 입고 막 이래서 고민이라기보다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어울리는 게 뭔지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뭐 옷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스타일이 이제 더 이상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후드나 세일러 카라 같은 영한 느낌이 드는 건 좀 나이가 들거나 하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막스마라 코트 이런 것도 계속 눈이 가는 이유가 클래식이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왜 이거 나한테 안 어울리지? 슬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이제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걸 인정하고 뭔가 새로운 뉴 공식을 좀 적용시키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옷 입는 것도 다시 뭐 재밌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옷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해볼까 하여 무슨 옷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바쁘신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들 안녕.